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개솔린 가격의 상승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가 이달 23일부터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은 투표 동료와 함께 코로나 방역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증가세도 정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DC는 제약사 모더나와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연방하원이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대중 견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의 무역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처음으로 3자 회담을 열고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끝난 뒤 각 당은 자화자찬이 섞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음 TV 토론은 오는 8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농정 비전 발표에 참석해서 농업 직불금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농심을 공약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으로 거론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해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함께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에는 91개국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1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문가 전망치의 4배 가까운 46만 7천 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4.0%입니다. 뉴욕 증시는 긴축 우려가 커졌지만 아마존 주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산악지대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42도, 내일 낮 최고 7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2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연방하원이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대중 견제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미국 경쟁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해서 찬성 222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 이 법안은 3천억 달러를 연구개발 투자에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에는 공급망 차질 완화를 위해서 6년간 4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맞서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미국의 무역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병합해서 심사를 받게 되며 단일 법안이 만들어져서 상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영김 연방하원 의원이 오늘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과 그 이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자유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영김 의원은 오늘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여러분이 베이징 올림픽을 시청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중국 정부 또한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이 지정학적 야망과 경제 발전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억압과 고문, 집단 학살을 활용해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는 여기에 공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올림픽 기간 선전 목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할 것이라며 나는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인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하며 우리는 그 선수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멕시코와 접한 국경지대에 순찰용 로봇 개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BS는 국토안보부가 텍사스 알파소에서 비무장 로봇개를 배치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블로그를 통해서 로봇개가 국경 사막 지역에서 모의 감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로봇계가 국경 순찰대 요원들과 나란히 걷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라며 4발 달린 기계화 요원을 추가하는 것은 순찰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로봇 개발 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와 함께 100파운드 무게의 로봇계를 만들었고 순찰과 보초 기능 등을 평가하는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로봇계는 계단과 언덕을 오르고 울퉁불퉁한 지형을 순찰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카메라와 감지 센서, 무선 장치 등을 통해서 영상과 데이터를 사람에게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에서 활동하는 인신매매 조직과 무기, 마약 거래상의 공격으로부터 순찰 요원을 지키는 업무 용도로도 로봇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미일 외교장관이 직접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이후 대면 회담은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오는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대면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의용 외교장관과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만나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회담에서 3국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연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한미일 3국의 고위 정부 당국자가 대면 회담을 갖는 건 처음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의 철회까지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6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 3월이나 4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북한의 추가 행동도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회담을 계기로 별도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한일 외교장관도 따로 만남을 가질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성사된다면 기시다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한일 외교장관 대면 회동입니다. 이와 별도로 한미일 국방 고위장국자들도 어제 전화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수위 높은 군사행동은 조금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한미일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데니엘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오늘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 대응이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오는 10일 하와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영내 안보 도전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 대응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한일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여러 차례 분명히 했고 북한에 반복해서 손을 뻗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답은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북한의 최근 연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대규모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을 협상 중심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늘 워싱턴 DC의 한미연구소 초청 화상 대담에서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에 실패했다며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왔지만 그들은 핵을 보유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거의 근접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 또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한 번도 없었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존의 우리의 정책을 정말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한 뒤 중국이 지원하는 석유와 연료가 없다면 북한 체제는 매우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미중 관계의 중심 현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 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 외무장관 회담이 9일부터 개최됩니다. 국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7일부터 13일까지 호주와 피지 그리고 하와이를 방문해서 인도태평양 동맹과 동반자들과 평화 증진 그리고 영내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9일부터 12일까지 호주에서 열리는 4차 쿼드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해서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비롯해 해상 안보, 대테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가 인도태평양 지역 영내 현안의 하나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카자흐스탄의 개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루 국무성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예르잔 아식바이예프 주미 카자흐스탄 대사에게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을 언급한 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개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카즈닥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우선적 해결, 부패와의 전쟁을 포함한 정치 및 사회 경제적 개혁에 대해 지지하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기구가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18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하도록 정식 승인할 것을 CDC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에 스파이크백스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달 31일 FDA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했고, 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이번엔 그동안 긴급 사용 승인 상태에서 접종됐지만 이번엔 정식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사망자 증가세도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오늘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인용 3일 기준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2,441명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CNN은 사망자가 일주일 전보다 7% 증가한 것이지만 최근 며칠 새 정체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집계를 보면 어제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2,632명으로 전날인 2일에 2,660명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계속 감소해 전국 50개 주 가운데 엘라바마 한 곳을 제외한 49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또 3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52% 감소한 35만 6천여 명,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8% 줄어든 13만 200여 명인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집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프리웨이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05번 프리 사우스 방면입니다. 웰셔 구간부터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고,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부터 내셔널 블루버드까지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도 101번 노스와 교차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면과 만나는 구간 정체가 심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글렌델 프리웨이 2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플래처 드라이브 출구에 118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은 로렐 캐년 블루버드 구간에 히트앤런 사고 발생해서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서 고통을 받던 한인 19,000명을 구제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에 따르면 오늘 하원에서 가결된 미국 경쟁 법안에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미국 경쟁 법안에 합쳐져서 하원의 관문을 넘었습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미국으로 입양이 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서 구직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49,000여 명 가운데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은 19,000명 정도입니다.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의 이혼, 파양 등의 곡절을 겪으면서 시민권 없이 살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경쟁법안의 경우 유사 법안이 지난해 2월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서 상하원 조율을 거쳐야 하는데 조율이 무난히 이루어질 경우 입양인 시민권 획득 조항 역시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상하원의 조율에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3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지난해 9월 14일에 치러진 주지사 리콜 선거에 2억 달러의 선거 비용이 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58개 카운티가 사용한 비용은 1억 7,400만 달러, 총무처 사용액 2,610만 달러로 총 선거 비용은 2억 10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뉴섬 지사에 대한 리콜 선거는 17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서명해 이루어졌지만 실제 선거에선 1,280만 명의 유권자들이 뉴섬 지사를 지지하는 쪽에 투표를 함으로써 리콜 캠페인은 허무하게 끝났다고 AP는 전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최고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5센트 오른 갤런당 4달러 71.1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기록했던 갤런당 4달러 71.6센트보다 0.5센트가 높은 가격입니다. LA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7센트 오른 갤런당 4달러 70.6센트입니다. 이전 최고가는 어제 기록했었던 갤런당 4달러 69.9센트였습니다. 트리플레이는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남가주의 가솔린 가격 역시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427명, 사망자는 85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3,233명이고 이 가운데 65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주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제 현재 LA 카운티의 5살 이상 주민 가운데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82%, 2차 접종을 마친 주민은 73%로 집계됐습니다. 부스터샷을 접종한 주민은 34%였습니다. 에린 달링 변호사가 LA시 11지구 시의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달링 변호사는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산타모니카 산악지대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대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이크 버닌 현 시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한 11지구에는 트래시 박 변호사와 알리슨 홀드롭 폴힐 전 LA 스쿨 보드 보좌관, 그리고 짐 무레즈 베니스 주민의회 의장 등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1지구 시의원 예비선거는 6월 7일에 치러지며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1, 2위 후보가 11월 8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가 이달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총영사관 측은 선거인 등록을 마친 유권자들에게 선거 당일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독려하고 투표 시 코로나 방역에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23일부터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LA 총영사관 관할 내에서는 총 4군데의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남가주에서는 LA 총영사관 2층 다목적실과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고 한인회관 등 3군데가 마련되며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 내 아시아나 마켓에 추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총영사관에서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이번에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 투표소를 추가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지역은 투표소를 그동안 3군데를 운영을 해왔어요. 오렌지 카운티하고 샌디에고하고 이렇게 3군데를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소가 하나를 더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상태가 돼서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외 나머지 3군데 투표소는 25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얼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영주권 소지자인 경우 영주권 원본, 단기 체류자인 경우 비자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총영사관 측은 오미크론 전파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인들에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것, 그리고 투표 후 인증샷을 찍는 것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투표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서 투표소 안에서 이제 그 자기가 노후를 찍었는지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표지가 공개된 것으로 해서 그 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외선거에 등록을 신고 신청한 유권자들은 1,780명으로 지난 2017년도 대통령 재외선거에 13,000명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치입니다. 김범진 선거관은 미주 지역 동포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등록을 마친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잊지 말고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본국에서는 굉장히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던지는 한 표 한 표가 그 대통령 선거의 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권자들은 등록 신청 신고서에 기재한 투표 예정 장소와 관계없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투표소를 방문하면 되고, 투표소의 주소와 관련된 정보는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에 접속 후 한국어로 언어를 설정한 뒤에 뉴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판소리를 알리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오 판소리 시리즈를 문화원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국립민속국악원과 협업해서 제작된 오 판소리 시리즈는 서울대 국악과 조교수인 안나 예이츠 교수가 학생의 입장으로 참여해서 판소리를 배우는 컨텐츠로 현지인들에게 국악을 알릴 예정입니다. 기초편 시리즈는 총 4부작으로 1부 판소리의 발성과 호흡, 2부 판소리의 장단, 3부 판소리의 안일이, 그리고 4부 판소리의 발림과 추임새로 모두 9일 업로드가 됩니다. 해당 영상은 한국문화원 유튜브 채널이나 문화원 웹사이트 kccla.org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어바인에 있는 코리안 바베큐 식당에서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오전에 발생한 강도 사건 용의자로 20대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권총으로 무장한 뒤 해당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들을 화장실에 가둬둔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지난달 20일 도난 차량을 몰고 가다 헌팅턴 비치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다른 용의자는 수요일에 산타에나 그리고 가든그로브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소파이 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샌프란시스코 49ers 팬을 폭행해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임스 버츠 잉그루드 시장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장 감시 카메라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LA에 사는 33살의 브라이언 알렉시스 시푸엔테스로 중범 상해 혐의로 체포됐지만 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한편 폭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슈퍼볼을 앞두고 국토안보부가 LA 지역에서 대대적인 가품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역 사법기관들과 합동으로 가품을 판매하는 불법 웹사이트들과 슈퍼볼 경기장과 호텔, 그리고 인근 쇼핑몰, 선물 가게 등을 일주일 동안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단속하는 가품은 슈퍼볼 진출팀들의 의상과 신발, 가방, 모자 외에 NFL과 슈퍼볼 로고가 들어간 각종 의류와 선물용품 등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가품 판매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는 최대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첫 번째 TV 토론이 끝난 뒤에 각 당은 자화자찬 섞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결정타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다음 TV 토론은 8일에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KBS가 보도합니다. 첫 TV 토론 뒤 양강 후보 측 이 장면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R200을 채택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을 공급받지 않겠다는 정말 많지 않습니까? 누가 준비된 대통령인지 보여줬다는 민주당 측,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얄팍한 언어 유희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서로 다시 맞섰습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환 시대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많은 질의가 핑퐁처럼 오갔던 대장동 의혹 공방을 두고는 네거티브에만 몰두했다. 말을 돌리기 급급했다는 상대에 대한 평이 나왔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TV 토론 이후 지지율 상승을 끌어냈던 심상정 후보는 네거티브 토론을 정책 경쟁으로 이끌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상위 10% 지금 사람은 연평균 1억 8천만 원을 벌고요. 하위 50%는 연 1,200만 원밖에 못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오징어 게임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연금 개혁을 하자는 데에 다른 후보들 동의를 끌어낸 순간을 최고 성과로 꼽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실력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치렀던 그런 토론회인데요. 우선은 연금 공약에 대해서 네 후보 모두 다 찬성을 얻어냈다는 그런 수확이 있었습니다. 결정적 득점을 한 후보도 치명적 실수를 한 후보도 없었다는 건 모든 후보 측 총평입니다. 네 후보는 다음 주 화요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농정 비전 발표 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농업 직불금 확대 등을 약속하며 농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번 주말 이재명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을, 윤 후보는 호남, 제주를 찾아 지지층 외연 확장에 나섭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첫 TV 토론회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대선 후보 4명이 농업 비전을 밝히는 자리에 모두 나왔습니다. 한 목소리로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한 농업 직불금 확대와 농어민 기본소득 등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230만 농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식량 안보 직불제 도입을 해서 식량 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존해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10%는 되도록 향상시켜야 합니다. 후보들은 각자 공약 발표만 마치고 자리를 떠 서로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 민심을 들은 뒤 마련한 전국 226개 시군구 맞춤형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위 공약까지 꼼꼼하게 챙긴 건 대선 최초라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고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의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생활 밀착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주말과 휴일엔 상대당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아 남북권 메가 공약을 발표하며 PK 민심 잡기에 나서고 윤 후보는 직접 손편지를 보냈던 호남과 제주를 찾아 정권 교체 여론에 호소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첫 TV 토론에서 저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한국 방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에 당선이 되는 차기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첫 TV 토론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당선 후 첫 정상회담 상대로 미국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제가 순서를 정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과 함께 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최우선은 아니더라도 그 중요성을 부인하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협의를 해보고 가장 유용한 또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가운데 차기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말에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에 가면서 우리나라도 함께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도 현 정부가 다음 정부를 위해 협의 중이라며 정상회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오는 5월 10일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은 취임 20일도 안 돼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후 길게는 서너 달, 짧게는 50일은 지나야 한미 정상회담을 하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이른 시기입니다. 차기 정부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한미 공조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한반도 평화 시계는 취임 초부터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으로 거론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 지난해 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곽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자 곽 전 의원이 이를 막아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법원 영장심사에서 검찰 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곽 전 의원이 처음입니다.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검찰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해온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서포터스와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7곳의 대표 회원들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단은 참석자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탄핵에 동조한 국민의힘 인사들의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가짜 보수를 심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의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오늘 첫 회의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향후 단계별 대응 전략과 관계부처, 기관별 조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강력한 결정을 상기하면서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속 조치를 지체 없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필요시 분야별 소그룹, 수시 실무회의 등을 본격 가동하면서 효율적인 국내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국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문화 교류를 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장은 인민일보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의 문화 교류 개방 정도가 불균형적이라며 특히 문화 콘텐츠 분야는 획기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중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불필요한 오해로 양국 감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 증시는 1월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긴축 우려는 커졌지만 아마존 주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1.42포인트가 하락한 35,089.7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3.09포인트 상승한 4,500.53, 나스닥 지수는 219.19포인트 오른 14,098.0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공급 우려 속에 7년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 4센트 급등한 배럴당 $92 31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종가 기준으로 2014년 9월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상보다 안정된 고용시장과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오미크론의 대확산 국면에서도 미국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46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12만 5천 개의 4배에 육박하는 엄청난 증가폭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며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특히 레저 및 서비스업이 15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시장을 이끌었습니다. Our country is taking everything that COVID has to throw at us, and we've come back stronger. I'm pleased to report this morning, but many of you already know, that America's job machine is going stronger than ever.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구인난에 허덕여온 고용주들이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공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선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도 한 달 만에 0.7%, 1년 만에 5.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세로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Well, we know they're going to raise rates in March, and a high likelihood they're going to raise rates in June. You know, there's a lot of data to become between now and the June meeting. 특히 예상보다 빠른 임금 상승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긴축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10% 이상 급등하면서 4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실적 호조로 기술주가 상승한 것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서 11.69%가 오른 41,385달러까지 올라서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더리움도 10.93% 상승한 2,97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마존의 실적 호조로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다시 높아지자 가상화폐도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오는 3월 8일께 신형 저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형 아이폰은 SE 모델을 2년 만에 처음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5G 네트워크 성능과 카메라, 프로세서 기능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디자인은 2020년 4월에 공개된 현재 버전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신형 아이패드는 에어 모델을 업데이트해 프로세서와 5G 성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고성능 노트북 맥북 프로를 공개한 뒤 첫 주요 행사인 이번 신제품 발표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개 일자는 생산 지연이나 상황 변화 등에 따라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애플 측은 신제품 공개 계획에 대한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주가 폭락으로 마크 저커버그 CEO의 전 세계 부호 순위가 10위로 밀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서 메타의 주가 폭락으로 저커버그 CEO의 자산 가치가 310억 달러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감소 규모는 소셜미디어 트위터나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시가총액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커버그 CEO의 개인 자산은 896억 달러로 줄면서 세계 10위 부호로 밀려났습니다. 메타의 주가 폭락 전 그의 재산은 1206억 달러로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에 이어 7위였지만 3단계 하락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과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스티브 발머, 오라클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 기술 책임자인 레리 앨리슨이 저커버그를 추월했습니다. 저커버그의 재산은 올해 들어서 359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아마존의 첫 미국 내 노조 결성 여부가 걸린 투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노동관계위원회가 엘라바마주 벨서머의 아마존 물류 창고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 설립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200여 명이 근무하는 이 물류 창고에선 지난해에도 아마존 최초의 노조 설립이 추진됐지만 투표 결과 반대 1,798표, 찬성 738표로 노조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우편으로 진행된 투표 과정에서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재투표가 결정됐습니다. 아마존이 공개적인 장소인 물류 창고 앞에 우편함을 설치해 노조 결성에 찬성하는 직원들에게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투표는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눈과 얼음의 축제 베이지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해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함께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는 91개국 2,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입니다. 영화 감독인 장예모가 총 연출을 맡은 개회식은 24절기 중 입춘에 열려서 세계인과 함께 봄을 맞이하는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김아랑이 공동 기수를 맡은 가운데 91개 참가국 가운데 73번째로 입장을 했습니다. 개회식 행사에 꽂힌 성화저마는 성화 불꽃이 별도의 성화대 없이 눈꽃 모양의 구조물과 함께 운동장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연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구단과의 분쟁에 연방정부가 중재자로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선수노조는 구단이 노조에 새로운 제안을 하겠다고 약속한 지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꿔서 노조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연방중재조정기구에 중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냈다며 선수노조 이사회는 구단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공정한 합의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는 것이며 제3자의 개입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MLB 선수노조가 연방중재조정기구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정부기관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던 구단의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로써 MLB는 당초 17일에 스프링 캠프를 열고 4월 1일 정규 시즌을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스프링 캠프의 축소와 연기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AP 등 언론은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노사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4월 1일 정규 시즌을 개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PGA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시무스 파워 선수가 16언더파 128타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앤드루 푼남, 탐 호지, 그리고 아담 스티븐슨 등이 11언더파로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강풍주의보가 토요일인 내일 오후 2시까지 LA 카운티 산악지대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다소 약한 윈드 어드바이서리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역시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벤츄라 카운티 해안, LA 카운티와 샌퍼난도 밸리 등지에 바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대체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42도가량, 내일 낮 최고 72도가량 되겠고 일요일은 낮 최고 77도, 다음 주 월요일 78도가량으로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8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7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3도, 해안 지역은 69도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66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낮 최고 79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15도 선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충남과 호남 지역에 내일까지 눈이 내리겠고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가량에 머물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전해드렸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엠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